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하게 어렸을 적에 놀다 보면 만화에서도 보면 착한 편 나쁜 편이 있잖아요. 근데 꼭 지는 착한 편이래. 그리고 쟤는 나쁜 편이래. 저는 진정한 히어로는 라고 생각해요. 요즘 재미있냐? 이거는 너 요즘 막 맨날 웃냐? 이 말이 아니고 요즘 집중되는 게 있어요? 심장이 뛰는 게 있어요? 전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즐겁다면 미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주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계속 그 언급을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고, 저도 예전부터 인생은 대학과 같아서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 선택, 교양 필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5.0 만점에 3.2 받은 기억이 나네요. 다 옛일이니까.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이 전공 필수가 중요하잖아요. 교양 선택은 사실은 순위로서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에, 사람 인생에 전공 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단어는 하나라고도 생각해요. 재미있다는 것은 웃기냐가 아니다. 집중이 되냐? 반복을 하고 싶냐? 심장이 뛰냐? 이게 바로 재미와 의미인데,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 봤더니 그건 되게 내주관적일 때 그러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래 가는 심장 뛰는 건 다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그게 부모 주도적이거나 사회 주도적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시간을 좀 오래 통과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주도적인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선배라면, 우리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야, 네가 주도자야. 네가 주체자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게 해주는 언어 사용법과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선배가, 어른이,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주도적인 인간이 되는 언어를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선배한테 그런 말을 못 들었어. 우리의 부모한테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change? No! 부장님을 change? 아니야. change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부모, 내 선배, 내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주도적인 말을 못 해준 걸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그 말이 있는 곳에 가서 커넥팅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결국은 보면 이 저자거든요. 우리가 저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저자의 에너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활자를 통해서. 모두 다 언어죠. 그러니까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고, 왜 내 주변에 없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망이 안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불평을, 분노를. 그러니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들을 커넥팅하고 그 언어에 노출되자. 저는 진정한 히어로는 건강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가면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되게 남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억울해. 자, 그러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김창욱 TV를 혹시 볼까요? 아버지나?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본다면 인터뷰 한번 하고 싶어요. 외국 가서. 제가 갈게요.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박지성 선수한테 뭐 축구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난 치킨집을 했을 것 같대요. 그럼 왜 치킨집을 하냐? 치킨은 저녁에 보통 장사를 하니까 낮에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려고. 내가 그럴 만큼의 그걸 갖고 있다는 건 인간이 너무 주도적이고 멋진 일이에요. 자, 근데 내가 축구를 할 때 박지성 선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막 그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자, 박지성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이 없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었을 뿐이다. 되게 자기 주도적인 얘기잖아요.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자, 근데 축구를 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축구를 보는 수많은 사람이 즐거워. 그 사람이 잘하는 축구를 보고.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머니가 따라온 거죠. 전 이게 정말 이상적 라이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잘하게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거로 인해서 경제력이 발생하는 건 진짜 럭키한 것 같아요. 인간 삶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 잘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랬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게 건강한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되게 주도적인 거죠. 자기가 되게 의미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저항감을 이겨낸 거죠. 평발인데도 이겨내고. 자,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주도적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의미 있어 하고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그 지점을 발견해내고 찾아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사회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너무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과, 문과. 우리 조은출님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 우리 PD님은? 문과. 근데 예체능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흑, 백, 너 문과, 너 이과, 너 예체능.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은 그 안에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으로 어느 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이 안정하면 그 안정을 또 벗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 카드값이 나와. 그러다가 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 아이가 생기게 돼.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안정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그걸 못 찾아내고 억울하니까 우리는 보상을 자꾸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내 주권적 땅을 빼앗겼으니까 보상을 하는 거죠. 먹는 걸로 하든 옷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의 패턴이 있겠죠. 술로 하든 뭐 게임으로 하든. 그리고는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의 힘을 잃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빌런의 씨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시에 물과 자양분을 공급하고 햇빛을 조금 이렇게 비추어질지를 하는 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바라는 바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에너지들을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빌런의 씨에 줄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씨에다가 그것을 줄 것이냐, 이 자기 자신을 저는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대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하게 어렸을 적에 놀다 보면 만화에서도 보면 착한 편, 나쁜 편이 있잖아요. 근데 꼭 지는 착한 편이죠. 그리고 쟤는 나쁜 편이래. 전 거기에서부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모순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빌런의 씨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빌런의 씨에 환경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의지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그 빌런이 형상화를 한 거겠죠. 그게 제가 됐든 우리 누군가가 됐든.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빌런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가 저런 어떤 빌런, 저런 또라이들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그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런 빌런들을 만날 때, 살다가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동차도 쿠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움푹 들어간 곳을 가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요. 어우, 좁아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돼요. 우리 안에 충격 완화 장치가 좋으면 우리는 공사 중인 곳을 갈 때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차 진짜 좋다, 이 차. 승차감 되게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되게 좋다고 봐요. 왜? 그 빌런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빌런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빌런하고 부딪혀 싸우다가 아주 극단적인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 보면 그걸 굳이 그렇게 다툴 일도 아니고, 뭐 내 인생을 걸어서까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때는 나도 충격 완화 장치가 없으니까 같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기를 수 있는가?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치를 깨달으면, 이치는 마치 빛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생기면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이 100평 넓어도 절대적으로 깜깜해요. 그럼 공간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빛,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은 사람 마음 안에 그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이완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완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보통 그걸 막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그 사고가 자동차 기어처럼 중립 상태로 가는, 뭐 그걸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도 그럴 수 있고, 뭔가 핸드폰을 끄고 산책을 하는 행위도 그럴 수도 있고, 요가도 그런 걸 도와줍니다. 뭔가 자기만의 좀 이완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차를 정기적으로 마신다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이 효과는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린 왕자, Little Prince. 맞나요? 글로벌 준비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 만나러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올 때쯤이 되면 난 그 전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게 몸의 습관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만의 기도, 우리만의 참아쉬기, 우리만의 명상, 우리만의 요가, 그 몸과 정신과 몸이 이완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는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몸이 알아서 딱 이렇게 셋업을 갖춰요. 그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빨이 땡기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기만의 이완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빌런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내가 내가 이제 뭐 이런 사람 만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될까? 좀 안타깝다. 내가 좀 너끈히 한 번 더 웃어줄까? 이러는 더 공격적인 선함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게 빌런의 마음에 착한 곳에 씨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또 빌런이 변화되잖아요. 보통 세상에 되게 어떤 획을 그은 인물들의 대부분은요, 빌런 출신이 많아요. 성경책에도 보면 폴, 한국말로 하면 바울. 이 폴이 그 폴이 아니에요. 그 버섯돌이에 나는 요술가 맛술 봉딱 뿌리 거기에서 그 폴 있거든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빌런 역할을 하는 애 있어요. 자, 그 폴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빌런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어떤 한 큐에 뭐가 탁 되니까 어떤 분야에 상당한 획을 긋는 인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빌런과 어떤 의인 한 큐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 끗 차이다. 우리 마음 안에도. 너무너무 이 저자는 진짜 저는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마무리를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사실 저의 이 작은 강연들과 이야기들도 죽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나 사회과 부도를 찢어가지고 딱지치기를 탁 하는데 그때 저는 소리 없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어떤 장소를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생각하는 이런 게 아예 다 없어져 버리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딱지치기 하다가 뭔가 정말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자, 근데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그 영혼 같은 게 뭐 영화에서처럼 어디 뭐 안드로메다 뭐 어디로 가나?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천국으로 가고 뭐 지옥으로 가고 뭐 연옥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예 모든 이 사고 체계와 이게 모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다라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더 삶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좀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되게 한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각 종교에 따라서 뭐 죽어서 뭐 어디를 간다, 뭐 윤회를 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게 말할게요. 그건 각자의 의견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확실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각자의 믿음과 시선으로는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살아있는 이 시간은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매우 확실하죠. 자, 그러면 그 확실성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고 명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확실한 것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관리하고 관계 맺어 나가고 살아나가는 거지? 왜? 한정된 건 매우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무한정이라고 그러면 전 좀 덜 소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년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내고 또 100년은 그냥 이렇게 지내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시간이 100년도 못 살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정해진 게 없이 매우 짧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니 이 한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거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책은 지혜롭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전 되게 놀랐어요. 제가 전에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오는 건 좀 별로 같더라고요. 그럼 난 죽었는데 내가 PD가 왔는지 조연출이 왔는지 5만 원 냈는지 해장국만 보고 가든 그게 나랑 뭐 이렇게 대단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살아서 의식이 마지막으로 선명할 때 형식적인 사람 말고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미안하다고도 얘기를 해야 할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진짜 고마움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러서 한마디씩 하고 또 그들도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유서도 써보고 너무 나이 먹지 말고 젊었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내가 쓴 것도 한번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전 되게 놀란 게 나 말고도 또 외국에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걸 써놓으셨네. 전 그걸 구체적으로 써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전 책에서 한두 단어만 건지고 한두 문맥만 건져도 전 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책 가격보다 그 책을 쭉 읽어내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도 이 책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고 매우 짧으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